조선의 가장 끔찍한 연쇄살인마는 바로 종기였습니다. 당대 최고 어이조차 그저 고름을 짜내는 게 전부였죠. 도대체 왜 칼로 도려내지 못했을까요? 왕의 몸에 날카로운 쇠붙이를 대는 건 곧 대역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취조차 없이 군주의 배를 갈라버린 사내가 있습니다. 천민 출신의 말 의사 백광현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기괴한 외과 수술의 시작이었지요. 도대체 그날 수술실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기록은 참혹한 피냄새를 그대로 증언합니다. 마취제는 없었고 오직 날이 선 쇠 칼과 불침뿐이었지요. 환자의 비명만이 다친 궁궐을 찢어놓았습니다. 실패하면 삼족이 멸문담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단 1mm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칼끝. 그 칼끝에 거대한 왕조의 운명이 매달려 있었죠. 수많은 대신들이 수술을 결사반대하며 편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유교적 세계관이 지배하던 조선에서 생사를 찝는 행위는 짐승에게나 하는 짓이라 여겼죠. 단순한 위약적 무지가 아닙니다. 정치적 권력과 목숨이 직결된 거대한 도박판이었던 겁니다. 만약 왕이 수술 도중 쇼크로 숨을 거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칼을 쥔 자는 물론이고 수술을 허락한 세력까지 모조리 처형을 면치 못합니다. 지독한 정치적 딜레마가 수술실을 지배한 셈입니다. 그런데도 백광현은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메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천한 신분으로 존귀한 육체를 벤 겁니다. 조선의 굳건한 긍기를 완전히 찢어버린 끔찍한 도발이었죠. 우리가 아는 조선의 의학은 탕약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뼈를 깎고 살을 찢는 치종이들의 잔혹한 피해 기록이 숨어 있습니다. 종기는 한번 뿌리를 내리면 뼛속까지 파고드는 악마 같은 질병이었죠. 백성들은 작은 종기 하나의 사직을 썩어가며 비참하게 죽어봤습니다. 참혹한 고통 속에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지종이의 천막이었죠. 쇠칼을 불에 달고 시뻘겋게 벼립니다. 썩어가는 생사를 주저없이 썰어내는 광경이 매일같이 벌어진 셈입니다. 마취조차 꿈꿀 수 없던 끔찍한 시대. 환자들은 생사를 찢는 끔찍한 고통을 온전히 맨몸으로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수술실의 참상이 권력의 무능을 폭로하고 있었죠. 백광현은 원래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말의 병을 고치던 마의에 불과했지요. 동물에게 쓰던 무식한 쇠칼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뚫고 왕의 은밀한 침전에 진입할 수 있었을까요? 철저한 신분제 사회 조선에서 이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자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그들은 가장 천한 자의 피 묻은 칼날에 모든 것을 건 겁니다. 이 끔찍한 수술이 가능했던 이유는 훨씬 더 깊고 은밀한 권력 중심에 있었습니다. 벼랑 끝 왕실과 천민 의사의 목숨 건 거래. 그 해답을 끝까지 추적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이 사건이 가능했던 진짜 이유는 훨씬 더 오래된 권력의 균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화려한 병풍 뒤에는 언제나 썩어가는 피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역대 왕들 중 종기로 고통받지 않은 이를 찾기가 더 힘들 정도였죠. 운종부터 효종에 이르기까지 이 악마 같은 부스럼은 군주의 생명을 무참히 갉아먹었습니다.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 장기를 썩게 만드는 치명적인 정치적 독약이었던 셈입니다. 왕의 건강 악화는 곧바로 국정의 마비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당대 의관들은 그저 따뜻한 고약을 바르거나 독을 빼는 탕약을 오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신성한 왕의 옥체에 칼을 대는 행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충이었기 때문이죠. 보수적인 성리학의 나라에서 피부를 가르는 외과 수술은 금기 중에 절대 금기였습니다. 사대부들의 논리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몸을 훼손하는 것은 짐승이나 하는 짓이라는 잔혹한 선언입니다. 이 거대한 명분 앞에 의학적 진보는 완전히 가로막혀 있었죠. 종기가 뼈를 녹이고 고름이 터져나와 피고름이 속옷을 흠뻑 적셔도 의원들은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칼을 대면 죽는다는 공포가 온 궁궐을 압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당장 이 병든 구조가 낳은 비극을 주목하십시오. 왕조차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백성들의 삶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이름 없는 민초들은 산채로 살이 썩어가는 고통 속에 방치되었죠. 국가가 외면한 이 죽음의 공포가 민심을 뒤흔드는 무서운 도화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숨막히는 모순 속에서 백광현이라는 기이한 인물이 불쑥 등장합니다. 그는 본래 말을 고치는 마의 출신으로 짐승의 종기를 째고 고름을 짜내는데 도 같은 자였죠. 마른 사람처럼 엄살을 부리지 않지만 한번 잘못 건드리면 그대로 뒷발에 차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백광현은 짐승의 급소와 혈자리를 익히며 본능적으로 칼 쓰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사서성경을 외우는 인간의 해부학적 지식보다 더 실전적이고 치명적인 감각을 익힌 셈입니다. 짐승의 생명을 다루던 그 무식한 칼날이 점차 인간의 영역을 노골적으로 넘보기 시작했죠. 지독한 생존 본능이 학문을 앞지른 겁니다. 백광현의 수술 도구는 정교하게 세공된 의료기기가 아니었습니다. 대장간에서 거칠게 두드려 만든 투박한 쇠칼과 불에 달군 침이 전부였죠. 그는 말의 엉덩이에 생긴 거대한 종기를 단번에 갈라내듯 사람의 환부도 주저없이 내리쳤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가 칼을 휘두를 때마다 검은 고름이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지만
백광현의 눈빛은 짐승처럼 차분했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데는 알량한 체면이나 예법보다 서슬퍼런 칼날이 더 절실하다는 걸 그는 이미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네이와 너희들은 백광현을 극도의 경멸이 섞인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근본도 없는 마이놈이 신성한 의술을 더럽힌다는 비아냥이 온 도성에 쏟아졌죠. 하지만 죽음을 코앞에 둔 환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당약을 수십 점 먹어도 낫지 않던 종기가 백광현의 무식한 칼 한 번에 씻은 듯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기적 같은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 도성을 덮쳤고 가난한 백성들이 그의 집 앞에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이제 백광현은 단순한 마이가 아니라 죽어가는 목숨을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신이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기득권 의학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이미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달았을 겁니다. 백광현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궁궐 내부의 견고했던 권력망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왕실의 고질적인 종기 문제가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폭발해버렸기 때문이죠. 어이들이 매일같이 올리는 화려한 처방은 번번이 실패했고 왕의 안색은 날로 파리해져만 갔습니다. 토끼가 온몸에 혈관을 타고 퍼져 고열이 가시지 않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제 권력자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체면을 지키며 서서히 군주의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천민의 불결한 칼날 아래 국가의 목숨을 맡길 것인가. 이건 단순한 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 왕조의 생존이 걸린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조선의 의료 체계가 얼마나 기형적으로 경직되어 있었는지 똑똑히 목도해야 합니다. 환자의 실질적인 생존보다 사대부의 격식과 명분이 더 무겁게 작용하던 구조적 폭력이었죠. 백광현은 이 거대하고 썩어빠진 벽 앞에 서서 자신의 목숨을 건 승부수를 던집니다. 사실 그가 환자의 몸에 차가운 쇠덩이를 댈 때마다 본인도 사형대에서는 끔찍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수술이 조금이라도 엇나가면 곧바로 능지처참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무서운 집념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칼끝에서 전해지는 펄떡이는 생명의 박동만이 그를 움직이게 만든 유일한 명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석하는 이 차가운 기록들은 백광현이 매일 밤 겪었을 지식할 듯한 압박감을 고스란히 증언합니다. 수술 도중 환자가 쇼크로 사망할 확률이 그야말로 끔찍하게 높았던 미개한 시대입니다. 감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전무했고 터져나오는 피를 막을 지혈조차 쉽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었죠. 그런데도 그는 과감하게 썩은 살을 후벼 팠습니다.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이거나 혹은 신념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기행입니다. 백광현은 자신의 거친 손에 모든 타인의 핏자국을 닦아내며 다음 수술을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건져낸 생명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조선의 뒤틀린 운명도 조금씩 방향을 틀고 있었죠. 하지만 권력을 쥔 사대부들은 여전히 그의 존재를 불온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사람을 찢는 도구가 말의 발굽을 깎고 고름을 짜내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불결하고 위험하다는 맹렬한 비난이 빗발쳤지만 정작 자신들은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백광현은 변명 대신 묵묵히 피를 뒤집었으며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나갔습니다. 화려한 논리가 아닌 끔찍한 결과로 승부하는 자의 무서운 당당함입니다. 그의 시퍼런 칼날이 향하는 곳은 이제 가난한 백성의 옥막을 완전히 넘어 궁궐의 깊숙한 내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발칙하고 위험한 진입이 시작된 셈이죠. 백광현이 마침내 궁으로 부름을 받던 날 한양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관리들은 그의 처참한 실패를 예견했고 일부는 그가 그 자리에서 처형되기를 은밀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마의 출신사내는 당당히 낡은 가죽 가방을 둘러매고 무거운 대궐문을 통과했습니다. 그가 메스 하나로 마주해야 할 환자는 바로 조선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여기서 단 한 발짝이라도 밀려나면 끝이라는 거대한 압박감이 그의 숨통을 짓눌렀지요. 하지만 이 살벌한 긴장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끔찍한 부름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거대한 권력의 이해관계가 뱀처럼 얽혀 있었으니까요.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 백광현을 기다린 것은 구원자를 향한 환영이 아니라 서슬퍼런 감시의 눈빛이었습니다. 어이들은 마의 따위가 감히 임금의 옥체에 손을 대는 이 상황을 자신들에 대한 지독한 모욕으로 받아들였죠. 그들에게 의술이란 유학적 소양을 깊이 갖춘 선비들만의 고귀하고 신성한 학문이었습니다. 반면 백광현의 수술은 피를 흩뿌리고 생사를 찢어발기는 야만적인 백정의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기득권 내의원 세력은 백광현의 손이 미끄러지기만을 간절히 저주하며 편전에 짙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만약 수술이 조금이라도 잘못된다면 그 피 묻은 화살은 오롯이 백광현의 목을 꿰뚫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권력의 비겁한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내의원의 거센 반발은 단순한 학문적 시기심을 완전히 넘어선 짐승 같은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치료에 실패해온 자신들의 무능함이 백광현의 칼날 끝에서 낱낱이 폭로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원부와 사단원을 총동원해 연일 상소를 올리며 백광현의 숨통을 죄어봤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짐승의 의사에게 나라의 근간인 왕의 옥체를 맡길 수 없다는 화려한 명분을 내세웠죠. 하지만 놓치지 마십시오. 이 고상한 명분 뒤에는
자신들의 철옹성 같은 권위가 한순간에 박살날 것에 대한 비겁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백광현은 이 거대한 정치적 사리가 소용돌이치는 한복판에서 홀로 서늘한 쇠칼을 갈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권력의 실세들 사이에서도 백광현의 존재는 만지면 터지는 폭탄이었습니다. 현종의 병세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질수록 차기 왕위 계승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눈치 싸움은 극에 달했죠. 누군가는 임금의 기적처럼 쾌차하기를 기도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 발칙한 수술이 끔찍한 비극으로 끝나 권력 지형이 완전히 요동치기를 어둠 속에서 기대했습니다. 백광현이 들어선 수술실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의료의 공간이 아니라 조선의 권력이 통째로 재편되는 거대한 도박장이었습니다. 천한 의원 한 명의 미세한 손놀림에 명문대가의 멸문지화와 부귀영화가 동시에 갈리는 아찔한 상황이 전개된 셈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잠시 냉정하게 당시에 참혹했던 기록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승정원 일기와 내의원 기록에는 백광현의 처방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격렬한 토론이 핏자국처럼 상세히 남았습니다. 비판론자들은 그의 끔찍한 수술 방식이 독을 억지로 몸 안으로 밀어넣는 미친 짓이라며 연일 저주를 퍼부었죠. 이는 당시 사대부들의 외과적 지식이 얼마나 비참할 정도로 전무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백광현은 이 말의 성찬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군주에 썩어가는 환부만 노려보았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정치적 논쟁보다 더 시급한 것은 당장 터져나오려는 검붉은 고름의 방향이었으니까요. 백광현에게는 자신을 보호해줄 든든한 뒷배가 단 하나도 없었기에 그의 모든 행보는 기록의 칼날로 철저히 감시당했습니다. 수술에 쓰이는 쇠칼의 휜 각도부터 지혈에 쓰는 약재의 미세한 분량까지 하나하나가 치명적인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었죠. 그는 자신을 찌를 듯이 날아오는 증오 섞인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지존의 침전에 발을 들였습니다. 임금의 침전 앞을 지키는 호위무사들의 서늘한 칼날보다 어이들이 쥐고 있는 붓끝이 훨씬 더 잔혹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실수하는 그 즉시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끔찍한 대역죄인으로 능지처참될 운명이었습니다. 사방이 적들로 겹겹이 둘러싸인 완벽하게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현종은 놀랍게도 백광현의 거친 손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기존 어이들이 바치는 수백 첩의 탕약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왕 스스로가 가장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짐승 같은 통증 앞에서는 사대부들의 고귀한 명분도 왕실의 체면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자신의 생명을 단 하루라도 연장해 줄 수만 있다면 마의의 더러운 칼날이라도 기꺼이 육체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는 조선 왕실이 수백 년간 지켜온 불가침의 경기가 산산조각 나는 역사적인 균열의 순간이었습니다. 권력의 절대 정점이 가장 밑바닥 천민의 기술 앞에 스스로 배를 드러낸 겁니다. 백광현은 수술 직전 거친 물로 자신의 손을 씻어내며 내관과 어이들을 모두 뒤로 물리쳤습니다. 그가 들고 온 낡은 가죽 가방 안에는 수만 번의 끔찍한 임상 경험이 응축된 살벌한 쇠덩이들이 가득했죠. 그는 어이들이 평생 금기시하며 외면했던 해부학적 구조를 이미 수천 마리의 말배를 가르며 완벽하게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인간의 뒤틀린 근육과 요동치는 혈관이 짐승의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비비린내 나는 지식을 왕의 신성한 육체에 직접 질러넣는 실천뿐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이미 쇠칼의 차가운 끝자락에 날카로운 집중력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편전의 문이 굳게 닫히고 촛불 하나만이 방 안에 짙은 그림자를 일렁이던 끔찍하게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는 수십 명의 대신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피 묻은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백광현의 성공이 가져올 의학적 혁명 따위보다 그 칼끝이 가져올 권력의 거대한 이동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왕의 붕어를 대비한 살벌한 숙청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권력 지형이 완벽하게 세팅된 바로 그 숨막히는 순간 누군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으며 조선의 역사를 찢어버릴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현종의 팽팽한 뽀뽀에 마침내 시퍼런 쇠칼이 닿았습니다. 백광현이 화로에 시뻘겋게 달군 예리한 피침을 거침없이 빼든 겁니다. 일국의 지존을 향해 가장 천한 신분의 흉기가 정조준된 전대미문의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왕의 겹겹이 쌓인 비단 상의가 벗겨지고 썩어 문드러진 거대한 종기가 흉측한 민낯을 완전히 드러냅니다. 지켜보던 내관들이 공포에 지려바닥에 납작 엎드렸죠. 하지만 백광현의 거친 손은 단 1mm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켜며 환부의 가장 깊고 검은 중심을 향해 쇠덩이를 그대로 찔러 넣었습니다. 마취 약 한 방울 없는 맨정신의 육체를 무자비하게 찢어발긴 셈입니다. 끔찍하고 처절한 비명이 편전의 무거운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불에 달군 칼끝이 생사를 가르고 들어가자 시커먼 피고름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분수처럼 터져올랐죠. 임금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악취나는 핏물이 백광현의 무심한 얼굴을 단숨에 붉게 적셨습니다. 문 밖에서 대기하던 권력자들의 얼굴은
이미 잿빛으로 사색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못한 천극이 눈앞에서 벌어졌죠. 군주가 고통의 몸을 뒤틀며 짐승 같은 거친 신음을 토해냅니다. 밖에 호위 무사들이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이닥쳐 백광현의 목을 쳐버릴 것만 같은 아찔한 위기. 수술실은 순식간에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방의 경악 속에서도 백광현은 절대 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처에 벌어진 붉은 틈새로 독한 소독 약재를 거침없이 쑤셔 넣었죠. 생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왕의 몸이 고통으로 활처럼 꺾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치료 행위를 완전히 넘어선 지독한 고문과도 같았지요. 주변의 내관들이 눈물을 쏟으며 그를 뜯어말리려 들었습니다. 지존의 옥체를 이토록 잔혹하게 유린하는 것은 현장에서 즉결 처형될 수 있는 완벽한 반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백광현은 짐승의 썩은 다리를 도려내듯 끝까지 앞면을 몰수하고 메스를 밀어붙였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의 숨통을 조여오지만 그는 오직 고름의 뿌리만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마침내 한 웅큼의 검붉고 단단한 핏덩어리가 칼끝에 걸려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왕의 목숨을 서서히 갉아먹던 종기의 가장 깊은 악마 같은 뿌리가 적나라하게 뽑혀 나온 겁니다. 바닥을 흥건하게 적신 끈적한 핏물 위로 거칠고 가쁜 숨소리만이 무겁게 내려앉았죠. 숨죽여 지켜보던 모든 이들의 심장이 그대로 멎을 듯한 찰나 백광현의 두 손은 이미 온통 붉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은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청백한 얼굴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생명을 살려낸 것인지 아니면 군주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린 것인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죠. 조선 왕조의 거대한 명운이 피비린내 나는 침묵 속에 완전히 갇혀버린 절체절명의 폭발이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끔찍한 정적이 편전을 짓눌렀습니다. 핏물 위에 놓은 현종의 옥체는 싸늘하게 쉬어가는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죠. 문 밖의 어이들은 마침내 때가 왔다는 듯 백광현을 끌어내라며 짐승처럼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존의 몸에 불경한 칼을 댄 천한 죄인을 당장 묶어 능지처참해야 한다는 살기 어린 분노였습니다. 백광현의 목덜미로 호위무사의 섯을 퍼런 칼날이 당장이라도 날아들 기세였죠. 권력자들은 이미 왕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확신하며 다음 왕위 계승의 정치적 계산표를 머릿속으로 튕기고 있었던 겁니다. 천민의사의 외로운 목숨은 이제 완벽한 벼랑 끝으로 내몰려 추락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찢어 죽이려 달려드는 찰나 백광현만은 기이할 정도로 침착하게 현종의 청백한 손목을 짚었습니다. 아수라장의 청상 속에서도 오직 군주의 얕은 맥박에만 온 신경을 집중한 겁니다. 여기서 절대 눈을 떼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편전에서 벌어질 일은 조선 의료사의 거대한 흐름을 단숨에 뒤집어버린 기적의 시작이니까요. 핏기가 완전히 가셨던 임금의 안면, 근육의 미세한 경련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던 죽음의 서늘한 공포가 단숨에 박살나버리는 순간이었죠. 검은 고름이 쏟아지던 상처 부위에서 마침내 맑고 붉은 피가 배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타오 굳게 닫혀있던 현종의 마른 입술이 힘겹게 열리며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며칠 밤낮을 괴롭히던 고열의 근원이 완벽하게 제거되자 왕이 의식을 회복한 겁니다. 사실 조선의 국왕이 천민의 끔찍한 외과 수술을 승인하고 치유된 이 뒤막힌 과정은 우리의 역사 교육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허준의 동의보감이나 고상한 진맥 같은 정적인 처방만을 조선 의학의 위대한 전부로 착각하며 배워왔죠. 화려한 궁중 권력 암투의 정막에 가려져 있던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피 튀기는 외과 수술의 실체가 명백히 존재했던 셈입니다. 백광현이 움켜쥐었던 토박하고 낡은 쇠칼은 유교적 낡은 금기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생명을 구원한 진정한 혁신의 메스였습니다. 학교의 정규 교과서에서는 결코 가르쳐주지 않던 이 위대하고도 참혹한 취종이들의 비비린내 나는 이야기가 새롭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이 교과서의 활자 밖에서 스스로 발견한 충격적인 조선의 비화가 더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정사로 점잖게 기록된 활자 이면에는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생존을 다투었던 이름 없는 민초들의 칼부림이 숨어 있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에서 마침내 깨어난 현종은 곁을 지킨 천한 백광현을 경이로운 구원자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왕은 자신을 구한 백광현에게 당당히 어의 벼슬을 내립니다. 마구간에서 말똥을 치우던 마이가 하루아침에 정삼품 당상관에 오르는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파격적인 신분 상승이었죠. 하지만 이 승리에 취해 잠시 안도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고지어 닫힌 궁궐을 발칵 뒤집어 놓을 훨씬 더 끔찍하고 치명적인 사태가 몰려오고 있었으니까요. 하루아침에 기득권을 빼앗긴 내의원 세력은 이대로 조용히 물러날 유약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천민 어의를 영원히 몰아내기 위해 훨씬 더 은밀하고 악랄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피바람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백광현이 승승장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궁궐 깊숙한 내전에서 불길한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이번에는 왕조의 안주인 명성황후의 은밀한 몸에 거대한 악성 종기가 피어난 겁니다. 소식을 들은 사대부 권력자들은 어둠 속에서 은밀히 쾌재를 불렀습니다.
은혜까지 갔던 백광현을 완벽하고 합법적으로 제거할 절호의 기회가 제발 후 찾아온 셈이니까요. 왕후의 몸에 차가운 칼을 대는 것은 임금의 경우보다 100배는 더 위험하고 발칙한 금기였습니다. 외간 남자인 의원이 공모의 은밀한 환부를 직접 만지고 찢어야 하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끔찍한 상황이 강요된 겁니다. 사대부들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상소를 올려 신이라 불리는 백광현이 직접 공모를 찢어 치워야 한다고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겉으로는 그의 신들인 의술을 칭송하는 척했지만 그의 시커먼 속내는 달랐죠. 수술에 실패하면 왕실 능멸과 대역죄로 찢어 죽이고 거부하면 엄형 거역으로 사약을 내리겠다는 악랄하고 치밀한 덫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무조건 죽음뿐인 잔혹한 외통수에 걸려든 겁니다. 벼락출세한 천민오이를 향한 덫을 퍼런 집단 사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백광현은 눈앞에 이것이 완벽한 덫인 줄 알면서도 다시 피 묻은 가죽 가방의 매듭을 풀어야만 했죠. 명성황후가 누워있는 깊은 내전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사람을 질식시킬 지경이었습니다. 얇은 비단 휘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보이지 않는 수술이 진행되어야 했죠. 국모의 끔찍한 환부를 눈으로 직접 볼 수조차 없는 완전한 맹인과도 같은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오직 곁에 선 궁녀들의 부정확한 설명만으로 서슬퍼런 칼날의 각도와 깊이를 결정해야 하는 미친 수술이었죠. 단 1mm라도 엇나가면 국모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즉시 처형되는 끔찍한 조건입니다. 어이들은 휘장 밖에서 그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만을 굶주린 승냥이처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광현은 두 눈을 굳게 감고 마구간에서 수만 번 짐승의 살을 갈랐던 동물적인 감각을 극도로 끌어올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종기의 깊은 뿌리를 오직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그리며 손끝의 감각 하나에 자신의 목숨과 가문의 운명을 모두 걸었지요. 마침내 그가 비단 휘장 너머로 예리한 비침을 거침없이 밀어넣는 순간 무겁고 억눌린 신음소리가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국모의 몸에서 쏟아져 나온 시커먼 고름이 하얀 비단 휘장을 단숨에 검붉게 물들였습니다. 천한 짐승을 고치며 연마한 투박한 감각이 조선에서 가장 정교하고 고귀한 수술실에서 빛을 발한 겁니다. 신분을 비웃는 지독한 모순이 만든 찰나였지요. 기적처럼 수술은 완벽한 대성공이었습니다. 지독한 도끼가 완전히 빠져나간 명성황후의 창백한 안색이 거짓말처럼 평온을 되찾았죠. 백광현의 목을 치기 위해 칼을 갈던 사대부들의 치밀한 함정은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천한 자의 기술이 가장 고귀한 권력자들의 목숨을 연달아 구원하며 사대부들의 오만함을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겁니다. 이제 궁궐 안의 그 어떤 권력자도 이 천민어이를 함부로 깎아내리거나 탄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 묻은 칼자루를 쥔 천민이 조선 권력의 중심에 당당히 서는 완벽한 역전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뼈를 때리는 통쾌한 반격이었죠. 두 번이나 목숨을 빚진 현종은 크게 기뻐하며 백광현에게 종기를 전담하는 지종청의 전권을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꽉 막힌 국가 의료 시스템이 생사를 가르는 외과 수술의 정당성을 마침내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대사건이었죠. 수백 년간 낡은 탕약과 침술에만 맹목적으로 의존하던 조선 의학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겁니다. 짐승의 피고름을 무식하게 짜내던 쇠칼이 마침내 백성들을 죽음에서 살려내는 구원의 도구로 완벽하게 격상되었습니다. 오직 실력 하나로 철옹성 같던 신분제의 단단한 벽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통쾌하고 짜릿한 증명이었죠. 그의 서늘한 메스 앞에서 고귀한 양반과 비천한 천민의 구분은 완벽하게 무의미했습니다. 다리살을 가르면 모두가 똑같이 붉은 피를 흘리며 고통받는 평등한 인간이라는 진실을 그는 수술실에서 매일같이 증명한 겁니다. 백광현이라는 이름, 세 글자는 삽시간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조선 팔도를 뒤흔들었죠. 하지만 이 위대한 영웅의 탄생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또 다른 끔찍한 결과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천재적 치종이가 등장했다는 사실이 이후 수십 년간 조선 사회를 얼마나 기이하고 잔혹한 방향으로 틀어버렸는지 이제 냉정하게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이 하나의 결정이 이후 조선의 운명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끌고 갑니다. 현종과 명성황후의 기적적인 연이은 생존은 나이가 빠진 조선 의료 시스템의 뼈대를 단숨에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그저 거리에 상스러운 돌팔이 취급을 받던 천한 치종이들이 하루아침에 정식 관직을 하사받으며 전면에 화려하게 등장했죠. 수백 년간 절대 깰 수 없다고 믿었던 성리학적 신체 발부의 금기가 한 천민의 피 묻은 칼끝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국가가 생사를 짓고 고름을 파내는 외과 수술을 필수적인 생존의 의학 기술로 마침내 공식 인정한 셈입니다. 오직 내과적 탕약에만 의존하던 조선 내의원의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메스가 합법적으로 도입된 거대한 역사적 전환이었습니다. 백광현이 만들어낸 기적은 한양 도성 전체에 거대하고 기이한 외과 수술 열풍을 불러왔습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양반과 천민 모두 몸에 작은 종기만 나면 무조건 칼로 째고 보려는 맹목적인 풍경이 매일같이 펼쳐졌죠. 수많은 백성들이 치료를 위해 가산을 탕진해가며 거리의 치종이를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죽음만 기다리던 민초들이 적극적으로 쇠칼을 통한 생존의 길을 과감히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맹신의 열풍 뒤에는 참혹하고 통제불능의 부작용이 암덩어리처럼 자라고 있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영웅 백광년을 어설프게 흉내내는 무자격 돌팔이 지종이들이 길거리에 우후죽순 독버섯처럼 생겨났습니다. 서독이라는 기초적인 개념조차 전혀 없던 미개한 시대에 뻘겋게 녹슬고 무뎌진 낫이나 칼로 환자의 환부를 무자비하게 후벼 파는 참극이 연일이 따랐죠. 2차 감염으로 인한 끔찍한 폐혈증 사망자가 도성 곳곳에서 시체로 쌓여갔습니다. 마취제와 항생제가 완벽하게 결여된 조선의 무방비한 수술실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만큼 다시 죽여버리는 끔찍한 양날의 검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끝났다고 덮어버리기엔 아직 너무 이릅니다. 더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시스템의 붕괴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백광년의 경이로운 의술은 철저히 짐승의 배를 직접 가르며 피를 뒤집어쓰고 터득한 철저히 개인적인 직관과 경험의 산물이었습니다. 체계적인 해부학 서적이나 국가 차원의 교육 시스템으로 후대에 온전히 전수될 수 없는 치명적이고 태생적인 한계를 지녔죠. 결국 숙종대에 이르러 전설적인 백광년이 노환으로 씁쓸히 세상을 떠나자 지종이들의 실력은 급격히 쇠퇴하고 맙니다. 천재 한 명의 본능적인 감각에 의존했던 외과술의 얄팍한 명맥이 단숨에 끊어져 버린 셈입니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오직 한 명의 돌연변이 영웅에게만 기댔던 조선 의학의 뼈아픈 민낯이 드러났죠. 의료 현장이 혼란에 빠지자 기득권 사대보의관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다시 교활하게 의료 권력을 틀어쥐었습니다. 신체 훼손을 극도로 금기시하는 낡은 성리학적 이데올로기가 다시 고개를 들며 외과 수술의 정당성을 잔인하게 짓눌러버렸죠. 피를 보고 살을 가르는 외과 시술은 점차 깊이 대상이 되며 가장 천한 백정들만이 하는 더러운 전업으로 또다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람을 살리던 실용적인 메스가 거대하고 공허한 사상적 권위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린 겁니다. 정신아마 찬란하게 빛났던 조선 외과학의 르네상스는 그렇게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에 밀려 서서히 암흑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스스로 구원의 메스를 내동댕이 친 조선은 이후 수백 년 동안 종기 하나에 국가의 명운을 덧없이 거는 참혹한 비극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서양의 근대 의학이 군함과 함께 강제로 밀려오기 전까지 자체적인 외과 수술의 발전은 시계가 멈춘 듯 완전히 멈춰버렸죠. 자신들의 알량한 명분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실질적인 백성들의 생존 기술을 처참하게 내버린 역사적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뼈아픈 역사의 치명적 오판은 그저 과거의 낡은 책장 속 기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거대한 사회적 모순과 배단의 단면과 너무도 소름 끼치게 연결되어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죠. 백광년이 휘둘렀던 붉은색 칼은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신분제라는 거대한 장벽과 성리학적 도구말을 동시에 단숨에 베어버린 예리한 실용주의에 빛나는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한 천재적인 개인의 치열한 임상 경험을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으로 정착시키지 못했죠. 권력자들은 썩어가는 환부를 도려내는 진정한 혁신 대신 알량한 명분이라는 화려한 병풍 뒤로 다시 비겁하게 숨어버린 겁니다. 이 뼈아픈 역사의 오판은 오직 실력 하나로 혁신을 이루어내고도 견고한 기득권의 카르텔과 나이가 빠진 규제에 부딪혀 무참히 사장되고 마는 현대 사회의 수많은 진보와 너무도 소름 끼치게 닮아 있습니다. 당장 피 흘리는 생존의 문제보다 그들만의 밥그릇과 절차를 앞세워 시대의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놓쳐버리는 구조적 폐해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숨통을 옥죄고 있는 셈이죠. 백성들의 썩어가는 생사를 찢고 고름을 짜내며 묵묵히 생명을 구했던 천민 지종이들의 그 참혹했던 수술실은 공식적인 역사 기록의 뒤편으로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명분과 체면이 붉은 피가 흐르는 생존보다 우선시될 때 국가는 언제든 서서히 병들고 썩어 문드러진다는 차가운 진실만큼은 역사의 지층 가장 깊은 곳에 화석처럼 남아 우리에게 묵직한 경고를 보내고 있죠. 지금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거대한 시대는 과연 부패한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낸 날카로운 메스를 단단히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덮어둔 채 고통스럽게 죽어가기를 멍하니 기다리는 편전의 나약한 권력자들과 같습니까? 이름 없는 천민 의사의 이 핏빛 추적기가 여러분에게 교과서 밖의 새로운 진실로 다가왔다면 지금 당장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낱낱이 밝혀지지 않은 더 깊고 잔혹한 역사의 이면을 다룬 다음 영상으로 계속 따라와 주십시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